환율이 역사적 고점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도 고점 물려서 저점 손절하는 이런 투자 패턴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다 1,298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구간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97, 98년 IMF 외환위기, 이때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2,000원 가까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되는 시기, 이때도 1,300원을 넘었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환율은 또 급등을 합니다. 이때도 1,600원 가까이 치솟은 다음에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1,300원 돌파 처음이죠. 그럼 이 추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고 증시가 망가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환율의 고점은 증시의 저점이다. 증시가 좋지 않을 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역사적인 이런 IMF,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시점과 같이 증시가 망가져 있을 때 이때 환율은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길까? 지금이 투자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달러를 들고 있자 이런 심리인 거죠. 그리고 위급 시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풀렸던 돈들이 다시 회수되고 긴축이 진행되면서 시중에 달러가 적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자연히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겠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좋지 않습니다. 결국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안전자산 쪽의 무게가 기운다는 거죠. 즉 위험자산인 주식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한정 계속 지속만 될까? 그건 또 아니죠. 이런 사이클이 왔다면 그 다음에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증시가 반등하는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경기는 흐름을 타기 때문에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클을 탄다는 거죠. 그럼 증시와 환율의 관계를 차트를 통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쪽이 원달러 환율, 그리고 아래가 S&P 500 차트인데 이렇게 환율이 위로 치솟는 이 시점들, 이런 시점이죠. 이때는 증시의 바닥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시점은 증시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환율이 이렇게 1,300원을 넘어가는 이 시점들, 과연 증시에는 어떤 지점이었을까? 환율이 올라가 있을 때 증시가 좋지 않은 증시의 저점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사이클을 볼게요. 1,300원을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증시는 상승을 합니다. 즉 환율은 다시 안정화를 찾는다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아래로 안정되는 시점, 이때는 증시의 바닥이었다. 즉 증시의 고점이다. 지금 환율이 1,300원을 넘는 이 시점들의 그 다음 사이클은 바로 증시의 반등 시기라는 거죠. 즉 지금 환율이 고점을 찍고 있는 1,300원 이상의 구간들, 여기는 증시의 저점 부근이다. 즉 그 다음 사이클인 증시 고점을 기다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환율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2015년도 말, 이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풀렸던 그 돈들을 회수하는 기간이었어요. 긴축이 시작이 되고 금리 인상이 막 시작되던 그런 시점이었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하고 똑같죠? 이때도 환율이 1,250원을 넘고 과매수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환율은 하락을 찾았죠.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환율이 1,300원 가까이 치솟았죠. 하지만 역시나 과매수를 찍고 환율은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현재 1,300원을 넘었어요. 그리고 지표는 과매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환율이 하락 안정화됐던 시기와 같이 하락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증시 상황이 무조건 지금이 찐바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중기적 이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바닥권에 더 가깝다는 거죠. 고점 구간, 주식을 파는 구간이 아니라 주식을 사는 바닥권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루 이틀 1, 2주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때 1,300원을 환율이 넘어갔던 시점을 보겠습니다. 이게 월봉이니까 봉 하나에 한 달짜리예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뭐 거의 12개월 안쪽 혹은 6, 7개월, 7, 8개월
6개월 정도 1,300원을 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환율이 1,300원을 살짝 넘었는데 여기서 바로 막혀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1,300원이 넘어가더라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긴 곧 지금부터 주식을 모아간다면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침체장을 볼게요. 굉장히 많은 침체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구간 바로 1966년부터 1982년까지예요. 이 기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수시로 굉장히 높은 구간에 높은 하락폭을 보여줬던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워런 버핏과 그의 파트너 찰리 먼거가 본격적인 우량주 주식을 픽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을 이 구간에서 모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의 하락장이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16년 동안 이 침체 구간에서 매월 100달러씩 10만원씩 지금 상승효과TV에서 매월 10만원씩 사고 있는 것처럼 10만원씩 매달 이 구간에서 꾸준히 모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원금은 2만 달러예요. 2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여러가지 감안을 해보니까 18,000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원금 손실 구간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 워런 버핏이 이 16년 동안 침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수량의 우량주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량의 주식을 모았다는 건데 자, 이렇게 약세장에 햄버거를 사 모으듯이 햄버거를 워런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죠. 햄버거가 5,000원인데 3,000원, 4,000원으로 할인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좋다고 사지 않을까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 할인 구간에서 햄버거를 매수하듯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모아갑니다. 이 행동들이 지금의 워런 버핏, 전 세계적인 부호가 된 워런 버핏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된 그런 구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 이 구간입니다.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몇십 프로씩 되는 하락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어쨌든 길게 보면 이런 우상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그 16년 동안에 이런 침체 구간 몇십 프로씩 빠졌던 30%, 20%, 40% 이렇게 빠졌던 이런 구간들인데 여기서 워런 버핏은 오히려 굴하지 않고 꾸준히 수량을 늘려갔었다. 그리고 나서 증시는 어떻게 됐죠?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꾸준히 저점 구간에서 많은 수량을 매집하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올랐을 때는 엄청난 수량 그리고 가격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적립식 투자의 효과이자 장기 투자의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많은 수량을 모아갔던 버핏 길게 시간 투자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모았던 그 물량들이 톡톡한 복리효과,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불을 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증시가 빠지는 시점들 괴롭죠. 그리고 깁니다. 시간도 길어요. 하지만 이런 시점들이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1,300원을 넘는 그 환율 구간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증시의 바닥이었다. 지금 여기서 1,300원을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300원이 넘는 구간은 대부분 이렇게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들, 금융기관이 망가지거나 혹은 큰 버블이 한꺼번에 꺼지거나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더 올라가고 증시가 추가 하락할 염려는 있겠지만 어쨌든 바닥 구간이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에 빠졌을 때 증시의 바닥에서는 부정론만 들려요. 지금 증시가 더 빠질 거다. 50%더 빠질 거다. 30%더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세론이 주가되고 증시 폭락에 대한 기사가 난무할 때 이때는 오히려 사 모아가야 될 저점 구간이다. 물려도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1,300원 이상 여기서 모아갔을 때 자, 여기서 모아갑니다.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바닥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거의 역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런 버핏이 했던 것처럼 효율적인 매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대중의 투자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시점 이때 사요. 거의 꼭지 부근이죠. 여기서 대출을 땡기고 집 팔고 신용미수 쓰고
해서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이 되면 반대 매매, 그리고 손절이 나가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합니다. 신기하리만큼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는 게 우리 대중의 심리이자 매매 패턴이라는 거예요. 사자는 심리, 그리고 밑에서는 어쩔 수 없는 손절, 그리고 반대 매매.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역사였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인간의 본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이런 저점 구간, 이런 구간에 많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처럼 환율이 1,300원 이상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세요. 매우 좋은 기회의 구간이 될 겁니다. 설령 물릴 수 있죠? 물리더라도 반드시 살아난다. 지금부터 6개월 혹은 12개월이 지난 다음, 그때 가서 지금을 돌아본다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바닥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자. 또 몇 개월 정도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반등장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1,300원을 넘었거나 과거 모습들 기억나시죠? 이 구간에서 몇 달 이렇게 횡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엔 환율이 반드시 빠지고 증시는 반등을 보여줬다.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런 침체장, 조정장에 많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대중과 반대로 하는 자세, 그리고 시간을 낚는, 저점에 많은 물량을 모으고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투자를 했기 때문이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량주를 쌀 때 모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의 관점과 확신이 있다면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약세론자, 강세론자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약세론자의 말을 듣더라도 약세론이 틀렸을 때, 혹은 강세론자의 말을 듣더라도 그 강세론자의 말이 틀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약세론 혹은 강세론을 이야기하지만 그 자신들의 관점이 틀렸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쫓아할 뿐이죠.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쫓아했는데 그 사람이 틀렸다? 그 사람은 손해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이런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만의 시나리오와 원칙을 갖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자. 제가 올해 초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15년도에 첫 금리 인상 시기에 20%가 넘게 증시가 빠졌다.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최근 몇 개월 동안은 6월 말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 관점, 제 시나리오대로는 7월부터는 반등장이 어느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이 관점이 변함이 없습니다.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환율이 1250원, 1300원을 넘어가면 기회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간이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간에 주식을 싸게 모아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물량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의 구간을 반드시 준다.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물론 지금 시장이 매우 안 좋아요. 증시도 계속 바닥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원래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긍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증시가 호황일 때는 부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욕하죠. 항상 반대예요. 대중의 심리는 항상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몰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팔아서 살아. 이런 리딩을 하는 게 제가 아니죠. 역사적인 관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은 기회의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증시가 앞으로 경기 침체를 한번 겪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고점에서 저점까지 굉장히 많이 빠진 이 조정, 어쨌든 반등장은 무조건 한 번은 나온다. 이런 관점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힘든 장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우리 상생효과TV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